자, 576번. 자,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여기 직선 위에 있을 때 k 값을 구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다는 것은, 자,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다. 점이 어떤 그래프와 뭐 만난다. 근데 점이 그래프와 뭐 어떤 그래프가 점을 뭐 지난다. 지진이 아니라 지난다. 이 말이 다 똑같은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의 좌표를 어떤 x1, y1이라 한다면은 이 그래프의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거야.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죠. 여기는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 얘 절반의 제곱,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줘가지고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면 y는 x 플러스 k의 제곱, 그 다음에 예.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 이게 y좌표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야. 그럼 이놈이 얘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야. y좌표 대신에 얘를 먼저 집어넣으면 얘는 집어넣으니까는 마이너스 2x, 2k. 그래서 넘겨서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0. 여기서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하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따라서 k가 2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우리 그래프를 우리가 지금 꼭지점의 좌표나 우리가 이런 추계 방정식을 알려면, 그래프의 형태를 알려면 완전 제곱식을 고쳐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봅시다. 그러면 더하기 4 빼기 4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y절편 1이네. 이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추계 방정식은 2다. 맞고, 아래로 볼록 맞고, 그 다음에 y는 x제곱하고 포개진다. 이거 우리가 포개진다는 걸 보려면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기 x제곱의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부호까지 똑같으면은 우리가 포개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를 이동해도 되고,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얘랑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개수만 같으면 우리는 포개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은 3, 4분면을 안 지나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한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를 구해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식을 구해가지고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고, 꼭지점을 구해서 이동시켜도 돼. 근데 꼭지점을 이동시키는 게 사실은 더 쉬워. 봐봐.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19요? 그럼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19인데 우리가 이 점을 이거만큼 이동시키면은 얘 꼭 그 다음에 이동한 놈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만 이동을 시키면 돼.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는 x좌표에다는 2를 더하고, 그다음에 y좌표에다는 마이너스 7을 더하면은 플러스 12가 되잖아.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1,12가 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식에서 내가 이제 이동하는 걸 알고 싶어.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되니까 y는 부호가 반대가 된댔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이 좌표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은 19였으니까는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해도 되지만은 점 자체를 이동시켜주면 더 빠르죠. 자, 579번.
꼭지점과 한 점의 좌표를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y절편을 구하시오. 먼저 식을 먼저 구할 때 꼭지점과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선생님 말했던 그 표준형에다가 대입을 하라 그랬어. 완전 제곱식. 즉 앞에 개수는 모르니까 a x-2의 제곱 플러스 1이라 놓고 그 다음에 이 a 값을 찾으면 되잖아. 대입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2는 a 플러스 1이니까 a가 1이 나오죠. 따라서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의 y절편을 구하래. 그럼 y절편 어떻게 구해? y절편 항상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0 집어넣으면 4 플러스 1에서 5가 되죠. 자,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이 1일 때 두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를 지날 때 k값을 구하시오. 일단 축의 방정식의 x값도 뭐랑 똑같냐면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았어. 꼭지점의 좌표.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식을 구할 때 먼저 y는 그 완전 제곱식, 즉 a x-1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놓고 여기다가 이 두 점을 뭐 하면 돼? 지난다 그랬으니까는 대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어넣었을 때 봐봐. 식을 몇 개 얻을 수 있냐면 두 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는 연립을 해서 우리가 a하고 q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대입을 하면 0은 a 플러스 q, 그 다음에 6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4a 플러스 q 해서 두 식을 연립. 그러면 3a는 6이니까 a가 2가 나오고 q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자 이거야.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그랬어. 이 점을. 그러니까 이 점을 어떻게 하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럼 집어넣으면은 k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는 9, 2, 18 마이너스 2에서 16이 나오죠. 그 다음 자, 이 문제처럼 x축과 두 점이 나왔어. 그랬을 때 우리가 2차 함수의 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x축과 뭐 알파, 0과 베타, 0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x절편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거든. 그럼 x절편은 우리가 뭐랑 똑같냐면 y가 0일 때 x값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럼 y가 0일 때 x값은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봐봐. y는 ax제곱 플러스 일반형으로 적었을 때 얘가 0일 때 x값이야. 그럼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식을 적을 때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그 우리가 인수분해 형태, 즉 y는 a, 여기는 앞에는 모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x값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같다는 얘기야. 이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에다 이걸 적용시켜보면 y는 앞에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놓고 x 플러스 3, 그러니까 한 근이 마이너스 3이고 다른 근이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다르게 뭐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y는 a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는 식이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힌트가 꼭지점의 y좌표를 알려줬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야겠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y좌표의 형태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y는 자 여기다가 4를 더하고 빼주면 얼마가 돼? 일단 4를 더하고 여기다 4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y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변형이 되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에 그럼 a는 2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지금 여기가 앞에가 지금 2죠. 이랬을 때 f1 값을 구하래. 여기다 바로 넣읍시다. 얘가 지금 이게 fx, y가. 그럼 f1 값이라는 것은 x 대신에 1을 대입한 값이 얼마냐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는 얼마가 돼? 16? 자, 582번. 자, 2차 함수가 세 점을 지날 때 ABC 값을 구하죠. 우리가 2차 함수에 세 점이 주어질 때는 항상 한 점의 좌표를 반드시 x좌표를 0인 값을 주어줘. 응? 왜냐면 우리가 문자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그런다고 선생님이 수업시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세 점 중에 0,8을 항상 순서 상관없이 0이 들어가는 이 점을 먼저 대입을 하면 C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C가 얼마예요? 8이죠.
바로 그냥 C를 8로 적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럼 나머지 점들을 또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연립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면 끝나. 집어넣어볼까? 3은 1,3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9A 플러스 3B. 맞나?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두 번째 식을 넘겨서 3으로 나눠주면 3A 플러스 B는 이쪽에다 줄까? 넘기니까 마이너스 9를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1로 넘기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을 하면 2A는 2니까 A가 1이 나오죠.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6. 따라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값은 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얼마냐? C가 아까 8.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583번.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3일 때 AB 값을 구하죠. 자, x축과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똑같냐면 y가 0일 때 x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봐봐. 이거는 0이라고 했을 때, 즉 2차 방정식의 근과 같아. 써놓고 여기다가 2차 방정식의 근, 해와 같다고. 이 2차 방정식에. 그러면은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 물론 직접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도 해도 되지만은 항상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어. 근각계수 관계 뭐야? 위에도 써져 있죠, 이거.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합이 얼마냐면 4기 때문에 여기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거분의 이거죠. A분의 B. 여기서는 A, B, C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2개 더한 4와 같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그 다음 두근의 곱은, 자, 여기서는 2분의 B죠. A분의 C. 그래서 2분의 B는 3이 되죠. 그래서 B는 6. 따라서 B 마이너스 A는 14. 자, 그 다음 문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알려줬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인데 이게 3이고, 곱이 B인데 마이너스 4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4 곱하면 12. 자, 이 문제는 앞서 방정식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즉 f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거 그죠? x좌표니까 얘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 두근의 합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일 때 얘의 두근. 뭐라 그랬어?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는 x의 값이 우리가 두근이라 그랬죠. 여기 이 자리에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갔을 때, 즉 x 플러스 2가 알파가 되고 x 플러스 2가 베타가 됐을 때 그때 x값, 즉 이때 x는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니까 5가 5 빼기 4에서 1이 되는 거죠. 자, 586번 B 플러스 문제죠.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일 때 양수 k값을 구하시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봐봐. 그럼 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해봅시다. 그죠? 그럼 이 거리가 3이래. 즉 우리가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도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란 얘기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k값을 찾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파 베타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 이 2차 방정식에, 이거 는 0꼴의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의미해. 그러니까 두 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즉 합이 지금 마이너스 k고 곱이 마이너스 2니까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 식을 우리가 변형해서 이 k값을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차와 합과 곱의 관계는 변형 공식, 그 제곱 공식으로 변형을 하시면 돼요. 즉 뭘로 이용할까? 합의 제곱을 할까? 합의 제곱은 차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죠. 이걸 앞에를 이거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대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면 k제곱은 얘가 얼마가 돼? 어차피 제곱을 해보니까 이 순서는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까 처음에 9, 그 다음에 얘가 3이, 잠깐만, 곱이 얼마였지? 마이너스 2지. 9 마이너스 8이 돼서 1이 되잖아. 따라서 k제곱이 1이니까 양수 k는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87번.
자, 2차 함수가 그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는 사실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은 우리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우리가 y가 0일 때 x값, 즉 x절편이라고 그랬잖아. 즉 2차 방정식의 해랑 똑같아. 그러니까 해가 두 개 있는 거고 접하면은 해가 한 개인 거고 안 만나면 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랑 같냐면 해가 두 개다. 즉 앞에 방정식에서 많이 해봤죠. 해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이고 그 다음에 한 근을 가지려면 즉 중근을 가지려면 d가 0이고 안 만난다. 즉 해가 없으려면 우리가 d가 0보다 작다 그랬어. 판별식이. 따라서 이 문제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d가 0보다 커야겠죠. 여기서는 짝수 공식, 즉 4분의 d는 절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없어지고 넘겨서 3으로 나누면 k는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정수 k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자, 588번. x축과 만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상관없으니까 이럴 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방정식에서는 뭐냐면 이게 실근을 갖도록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방정식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4분의 d는 짝수 공식의 d 절반의 제곱 4 빼기 ac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를 넘겨버릴 때는 쉽게 따라서 k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죠. 자, x축과 접한다. 뭐 그림을 한번 떠올려 봐도 돼. 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방정식이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방정식의 근이 하나를 갖는다. 즉 중근을 갖는다 이 말이랑 똑같아.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d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d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k는 2. 자, 590번.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얘는 만나지 않도록. 얘는 판별식 d가 0이고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도록. 즉 여기서 4분의 d는 첫 번째 이거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이 돼야 되니까 인수분해 하시면은 k가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얘의 판별식 d는 b의 제곱 1 빼기 4ac 플러스 8 마이너스 8k 잠깐만 마이너스 4ac 하니까 8k 마이너스 8이죠. 이게 0보다 작다. 따라서 8k는 7보다 작다. k는 8분의 7보다 작으면 되죠. 따라서 k값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2차 함수와 어떤 직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먼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우리가 그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교점은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그 2차 함수와 그 1차 함수의 식을 연립했을 때 해랑 같다 그랬어요. 이 해는 이거 교점의 좌표는 이거 두 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럼 연립해서 우리가 y를 소거를 했을 때, 즉 얘는 얘라고 했을 때 뭐랑 같냐면 우리가 그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가 두 점에서 만나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한 점에서 만나면은 중근을 갖고 안 만나면 근이 없으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들을 우리가 위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0보다 큰데 누구의 d냐면 이게 연립했을 때의 d야. d가 0이고 d가 0보다 작다. 그럼 이 문제처럼 얘와 얘가 접한다 그랬어. 접한다는 것은 뭐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즉 d가 0이다 이 말이야. 이게 접하는 경우. 그럼 두 개를 연립을 하면 y만 소거를 시켜주면 돼. 쉽게. 그럼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은 요놈의 이 방정식에 접하니까는 중근이 하나다 이 얘기야. 지금 넘기면은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플러스 1은 0의 근이 하나다. 즉 d는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 4가 0이다.
그러면 뭐 이 상태로 풀어도 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넘겨서 k 플러스 1이 2이거나 마이너스 2니까 k가 1이거나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양수 k 값은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얘를 일로 넘겨봅시다. 바로 y는 해서. 자, 그럼 x제곱 얘가 1로 넘어가니까는 얼마가 돼? m이 사라지나? 이렇게 하니까 m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m-1은 0이 돼서, 자, 얘의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은 d가 0보다 크다. 즉 d는 9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8m 플러스 8 이놈이 0보다 커야 된다. 따라서 8m이 17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은 8분의 17. 즉 정수 m의 최대값은 얘가 2점 얼마니까는 m은 2가 되겠죠. 자, 593번.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적어도 한 점이라고 그랬어. 적어도 한 점 무슨 말이야? 한 점 또는 두 점이야. 왜냐면 세 점은 만날 수가 없죠. 2차 함수랑 1차 함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점이 한 개 또는 두 개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을 갖는다 이 의미랑 똑같죠. 누가 연립했을 때 항상 이거는. 그럼 연립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은 이거. 그래서 넘기면은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죠. 묶어버리면은 k 플러스 1x. 자, 얘 4분의 d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d가 적어도 한 점 또는 두 점. 그럼 이거 정리했을 때 k제곱은 사라지고 2k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넘겨서 k로 나누면, 아니 k로 나누는 게 넘겨서 2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만나지 않도록 그랬어.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안 만나려면은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 그럼 d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지? 그리고 k의 값의 범위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실수값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k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건 그랑 상관없이 그냥 풀 수 있긴 한데, 자, 일단 얘를 연립을 하면 k 요놈에 바로 합시다. 이렇게 되죠. 넘경이니까. 그죠? 그럼 얘의 판별식 d는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k는 8분의 1보다 크다. 따라서 a 값이 8분의 1이 되죠.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시오. 일단 첫 번째, x축과 접하면은 얘의, 그러니까 이 식 자체의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죠. 즉 d는 k제곱 마이너스 4k가 0이 돼야 되니까 k로 묶어서 k 값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나도 만족을 해야 돼. 그럼 얘랑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직선과 이 두 직선을 연립했을 때 d가 0보다 커야 되잖아. 연립했을 때. 잠깐. 그럼 연립을 하면 x제곱 얘가 1로 넘겨버리면은 k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 되겠죠. 정리해봐. 그럼 얘의 판별식 d는 1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 따라서 넘겨서 4로 나누면 k는 4분의 1보다 작다. 그럼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는 0과 4거나 4분의 1보다 작아야 하려면은 k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다음 2차 함수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y는 ax 플러스 b.
그지? 그럼 여기서 A, B를 찾으라 그랬는데 기울기가 2라 그랬으니까 이미 A는 알려준 거야. 따라서 B만 찾으면 돼. 뭘 이용해서? 접한다는 힌트로. 그럼 접하면은 직선과 얘가 접하면은 연립했을 때 D가 0이다 이 말이야. 연립했을 때 그래프에. 그러면은 두 개를 연립을 하면 Y를 소거시켜서 연립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이 되는데 얘 D가 0이다. 물론 D 써도 되지만 이게 D가 0이라는 것은 완전제곱식이라는 거야. 센스 있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쉽게 나와서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잖아.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그래서 B가 마이너스 6이니까는 식은 Y는 2X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위의 점 1,2에서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먼저 1,2를 지나고 1,2를 지나니까 y는 ax 플러스 b에서 우리가 x가 2일 때 y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b는 2는 a 플러스 b니까 b는 우리가 2 마이너스 a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를 먼저 소개를 시켜줘 보려고. 물론 나중에 소개해도 되지만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y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a라고 적을 수 있죠. 2 마이너스 a라고. 그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우리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d가 0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하면 연립을 해봅시다. 자, 2x제곱 얘가 1로 넘어가니까는 마이너스 묶어주면 1 플러스 a.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정리해봐요. 그럼 얘 d는 마이너스 4ac 8 뭐 이렇게 되죠.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네. 그럼 이거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은 0이 되죠.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완전제곱식이네. a가 3이 나오죠. 따라서 a를 알았어. 그럼 a가 3이니까 뭐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1 y절편을 구해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598번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y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수를 구하는데 ax 플러스 b라고 하면 2,4를 지난다 그랬어. 물론 뒤에 나중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배우면은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선은 선생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b를 소거를 하면 b는 4-2a야. 즉 y는 ax 플러스 4 마이너스 2a라는 이 직선과 얘가 접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d를 이용하면 자 연립해서 먼저 자 이번에는 얘를 1로 넘길게. 한번 쓸까 그냥. 자 얘를 오른쪽 넘기면은 2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7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은 0이죠. 그래서 얘 d는 마이너스 4ac 얘가 0이야.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9 a제곱 플러스 2a 좀 이상하다. 아니구나. 안 이상하다. 49에서 64 빼니까는 마이너스 15인가? 따라서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을 물론 구할 수 있어. 3호 15니까.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그 기울기의 곱수를 구하는 것은 이 a 값의 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의 곱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마이너스 15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직접 찾아가지고 해도 돼.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근각이동계가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2일 때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은 뭘 의미한다고 이게? 교점이 이 연립방정식 해랑 같다고. 이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에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과 2라 그랬는데 이게 이걸 두 개 연립했을 때 연립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y를 소거시켜 준 거야. 그러면은 x제곱 자 얘 넘어가면은 a-2x 플러스 3-b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라고. 그럼 물론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어도 되지만은 우리가 두 근의 합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a-2지.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1이잖아. 곱을 이용하면은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2분의 3-b가 마이너스 2니까 이때 a는 얼마가 돼요? a-2가 마이너스 2, a가 4가 되죠. 아 0이 되나? 0이 되네. 그 다음에 3-b는 마이너스 4니까는 b는 7이 되지. 따라서 7 빼기 0에서 7. 자 마찬가지로 만나는 x좌표의 합과곱 연립했을 때 두 근의 합과곱이죠. 얘 두 근의 합이 4니까는 합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되고 곱이 이거분의 이거 b 플러스 a 이게 마이너스 2돼.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1이 되겠죠.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교점의 한 좌표가 3일 때 다른 좌표를 구하래. 그럼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에 해랑 같다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야. 넘기면 얘 한 근이 3일 때 다른 근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3을 집어내면은 18-12-1-K가 0이니까 K는 얼마가 돼? 5가 되죠. 따라서 K가 5면은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2로 나눠버릴게. 자 여기서 한 근이 3이니까 다른 근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 마이너스 1이 뭐야? B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연립했을 때 한 근이야. 연립하자. 자 한 근이 3 플러스 2 루트인데 유리수가 개수일 때 한 근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다른 근은 3 마이너스 2 루트이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여기서는 4 플러스 a고 여기서의 합은 6이죠. 따라서 a는 2. 곱 5 마이너스 b가 곱하면 합창공식 쓰니까 9 빼기 8 1이죠. 따라서 b는 4 더하면 6. 자 범위가 없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개수가 음수일 때는 최대값만 존재하고 자 위에 나와있죠. 근데 안 나오셔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만 존재한다 그랬어. 그러면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고쳐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죠. 그러면 y는 자 고칠 때는 항상 개수가 1이 아니면은 그 1이 아닌 그 2 개수를 묶어주고 그럼 여기가 절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그럼 플러스 9가 되겠지. 따라서 최대값은 9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를 완전 제곱식 고쳐주면 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8. 두 개를 더하면은 1. 자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고쳐주면 자 x가 1일 때 최소값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5를 받죠. 따라서 ab 곱하면 마이너스 5. 최소값이 가장 작은 것은 전부 다 일단 양수니까 전부 다 최소값이 존재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최소값이 4, 얘는 1,
얘는 3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 자, 3번은 9,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2. 그 다음에 그 5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에다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누가 제일 작아? 이게 제일 작죠? 3번. 자, 다음 그래프가 1, 마이너스 5를 지날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1, 마이너스 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먼저 대입해서 a 값을 찾으면은 1하고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니까 a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아닌가? 마이너스 4가 나오냐? 계산해봐.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지. 따라서 a를 완전 제곱식 고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607번처럼 x축과 두 점이 주어진 경우는 2차 방정식에 해랑 같다 그래서 y가 0일 때 x값. 그러니까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과 2랑 똑같아. 그러면 두근의 합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a고 여기서 합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a가 1이 되고 곱이 b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6이지. 따라서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 고쳐주면 되죠. y는 절반의 제곱인 4분의 1을 더하고 빼주고. 자, 4분의 24니까는 마이너스 4분의 25.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되지.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그 m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일단 이 식의 최대 최소는 y값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y가 가장 큰 값과 작은 값. 그럼 얘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최대값을 우리가 구하면 y는 절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그럼 이게 지금 최소값이지.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m이란 얘기야. 즉 m이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m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여기서 선생님 그랬잖아. y의 최대값이잖아. 얘가 음수니까. 그러면 m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얘를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지고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얘가 양수잖아. 아래로 볼로. 즉 9 더하고 9 빼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m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죠.